네, 생활 속 법률 상식과 법률 용어를 공부해보는 친절한 변호사들 시간이고요. 심층 토크 사이다 시간에 이어서 법무법인 콤파스 이필우 변호사 계속 나와 있고요. 그리고 리 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이소연 변호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요. 시내버스 안에서 음료 반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을 버스 안에서 서울시가 이제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소연 변호사, 일단 법적으로 현재 테이크아웃 커피라든지 아니면 음료를 버스에 들고 타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테이크아웃 컵을 대중교통에 들고 타는 것에 대한 규제나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들고 타도 된다는 거네요? 네네네.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문제의식이 생겼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은 하루에 약 3만 명 정도가 테이크아웃 음료를 들고 이제 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네. 그 보면은 한 버스당 4-5명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승객들 간의 화상의 문제라든가 세탁비 문제에 대한 다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1월 중순부터는 이제 안내 방송을 통해서 테이크아웃 음료를 들고 탑승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고요. 대구시에서는 실제로 2015년도부터 그 테이크아웃 음료를 들고, 그러니까 뚜껑이 봉해지지 않은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로 피해를 주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 분쟁 소지가 있고 그 책임 분쟁 소지를 또 규명해 나가는데 그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들고 타지 말아달라고 안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또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변호사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제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안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가 꼭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캠페인 정도? 네네네. 이필우 변호사님은요? 저는 그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에 굉장히 많이 탑승하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용을 위한 수단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테이크아웃 커피로 인해서 공공의 안전이나 이런 타인에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의견이 좀 다르신데요. 그러면은 규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필우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에 처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뜨거운 음료를 들고 타인에게 탔을 경우에 타인에게 굉장히 상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요.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그 당사자는 과실치사의 죄를 질 수가 있고요. 운전기사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가 그 행위를 한 당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버스 회사도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는 실제로는 버스 회사가 하기보다는 버스 기사가 많이 책임을 지는 이런 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 사람에게 커피를 흘려서 화상을 입혔는데 저는 버스에서 버스 기사님이 너무 급정거를 해서 흘렸습니다라고 하게 된다면 또 버스 기사님이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다른 승객에게 이런 피해를 주게 됐을 때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게 되죠?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옆 승객에게 커피를 쏟아서 옷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세탁비나 옷값 정도를 손해배상으로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당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버스 회사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더 큰 이제 많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실제로 버스 기사가 그것을 버스 회사에 알렸을 때는 이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돈으로 물어주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라고 지적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버스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버스 회사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만약에요, 그 승객이 옆 사람에게 커피를 흘려서 화상을 입히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뺑소니인가요? 지금 만약에 커피를 쏟은 승객의 경우에 원래는 과실치상죄 죄책을 지게 되고요. 버스 기사의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제 승객이 내려버리면 사실 가해자를 좀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찾게 된다면은 저희가 당연히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버스 기사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 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아예 법적으로 규제를 해버리게 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필우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법적 규제가 그래도 정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저는 제 입장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게 과연 문제 해결의 최선 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일상에 끊임없이 규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의 자유가 결국 뭐 침해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나 뭐 캠페인 등을 진행해서 자발적으로 좀 더 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버스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네. 좀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걸 두면 좀 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들을 좀 더 모색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가게 된다면 또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비용도 생기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필호 변호사가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대구에서는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음료수를 들고 탄 승객에게 버스 승차를 금지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생활 속에서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지만 네네. 우리가 버스에 탑승하는 행위는 사실상 버스 회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네네. 근데 우리가 버스를 탈 때마다 계약을 별도로 할 수는 없어서 이것을 운송 약관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약관은 각 시도마다 별도로 두고 있긴 하는데요.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로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 네네. 그리고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탑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탑승하려는 승객에 대해서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네.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 규정을 통해서 대구시는 지금 승차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이 운송사업 제10조에 따라서 커피 반입도 바로 금지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이 있긴 하지만 이 약관에 테이크아웃 컵이 해당이 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테이크아웃 음료가 뭐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라든지 불결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네네. 오히려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개개인의 과실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물건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뭐 테이크아웃 음료가 위험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네. 테이크아웃 음료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에서 이 음료 컵을 좀 더 안전하게 제조하고 공급해야 하는 그런 책임은 테이크아웃 음료를 판매하는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긴 그렇네요. 뭐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안 되고 차가운 아메리카노는 됩니다. 뭐 또 이렇게 규정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자, 캠페인으로 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낫냐에 대한 논란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사실 성희롱 관련법도 그랬고요. 그리고 부정척당에 대한 관련법도 그랬고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법을 바꿔서 시민의식을 바꿔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나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 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이소연 변호사와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필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